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 투자자. 오늘은 자율주행 자동차에 특화되어 있는 이 칩셋 미디어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. 칩셋 미디어는 이 반도체 칩을, 그러니까 반도체를 설계하는 그 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, 이 업체가 만든 반도체 IP를 통해서 비디오, 영상에 관한 영상 처리 기술을 그 반도체 칩에다가 포팅하는 거죠. 그래서 쉽게 이해한다면 반도체 설계하는 설계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. 그래서 이 칩셋 미디어의 이러한 설계도면은 여러 군데 사용되죠. 우리가 비주얼 리얼리티 해가지고 그 스마트 글라스 같은 데도 사용되고요. 드론이나 또 액션 카메라, 그다음에 IoT, 사물 인터넷이죠. 비디오 테크놀로지 해가지고 우리 스마트폰에 영상 처리하는 기술, 그래서 자동차에도 자율주행에도 이 기술이 활용이 됩니다.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회사들은 칩셋 미디어의 이 반도체 설계 기술을 많이 사다 쓰죠. 그래서 보시면 이 칩셋 미디어의 기술이 활용되는 범위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.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게 자율주행 쪽에, 이쪽은 시장이 함께 만들어지면서 커지고 있고요. 홈 엔터테인먼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TV나 뭐 스마트폰 같은 디스플레이에 표출되는 그런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인더스트리 쪽에 그 CCTV,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CCTV나 그 드론에도 카메라가 들어가죠. 그러니까 카메라가 들어가는 모든 분야, 그리고 모바일, 핸드폰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근데 이 모바일이나 인더스트리얼 쪽에서 보면 파웨이라는 업체가 보이실 거예요. 이 파웨이는 이 CCTV 쪽에도 그렇고 이 통신 장비 쪽에 세계 1위까지 올라갔던 회사입니다. 네트워크 카메라 쪽이에요. 그런데 이 파웨이는 중국에서 스마트폰 1위였죠. 그런데 미국이 중국 인민해방군과 이 화웨이의 관계가 의심스럽다고 그래서 미국에 그 진출하는 기업이 이 화웨이가 만든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. 미중 패권 전쟁에,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에 가장 큰 유탄을 맞는 업체죠. 그래서 이 화웨이는 그 중국 외에는 거의 이제 팔리기 어렵다고 보면 맞을 겁니다. 하여튼 그래도 여기하고도 거래 관계가 있다는 거. 그리고 이 칩셋 미디어의 이 반도체 설계 기술은 영상 처리 기술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분야에 다 사용됩니다. 주로 이 칩셋 미디어의 이 설계 자산을 설계도를 갖다가 쓰는 NXP라는 그 반도체 회사는 이 차량용 반도체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인데요. 반도체 제조업체죠.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 업체가 차량용 반도체를 많이 찍어내면 그해 차량용 반도체 값이 떨어지고, 이 업체가 그 차량용 반도체를 적게 생산하면 그해 차량용 그 자동차 판매 수량마저도 줄어들게 되는 그 정도로 파워 있는 업체입니다. 차량용 반도체에서는 뭐 대단한 업체죠.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자율주행 쪽 업체들 주가가 막 급하게 막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삼성전자가 미국 법인의 부사장으로 이 자율주행 관련된 반도체 기술업체 사장을 고위 엔지니어를 데려왔죠. 그래서 부사장으로 앉혔습니다. 그래서 향후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에 투자를 늘릴 거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 자율주행 쪽 반도체 관련된 업체가 다 올랐죠. 이건 삼성전자가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. 자, 그리고 이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 매출액만 봐도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고요.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확실히 많이 늘어났습니다. 이거는 한번 이 칩셋 미디어의 이 반도체 설계 자산을 받아가면 그 IP를 갖고 그 반도체를 반도체를 개발하는데 2년에서 한 3년 정도 걸리는데요. 한번 그 반도체가 완성이 되면 웬만해서는 그 설계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합니다. 몇 년 동안. 그래서 계속 그 로열티를 받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실적이 좋아진 거고요. 이 업체는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입니다. 한투 반도체 투자 주식회사라는 회사로 사모펀드고요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M&A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업체입니다.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현대차나 기아가 나중에 이 칩셋 미디어를 자율주행차를 하면 반도체를 이제 내재화한다고 해가지고 차량용 반도체에 사용되는 특별한 이런 반도체 설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업체를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그럴듯하게 나오는 겁니다.
작년 온기 실적 기준으로 해서 약 한 25,000원 정도가 적정 주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 그 주가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이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점점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작년에는 굉장히 차량용 반도체 생산량이 줄었죠. 적었고. 근데 이번에는 이제 올해부터 2023년부터 차량용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삼성전자도 여기를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칩셋 미디어의 이 설계 자산, 비디오 IP를 이용해서 반도체를 설계한 업체들 같은 경우 꾸준히 이 라이선스 피를 여기다 주게 되는 거죠. 로열티를 주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칩셋 미디어는 그 매출 외형에서도 그렇고 순이익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궁극적으로 이 경영권을 매각할 경우에는 자동차 업체인 현대나 기아차 같은 데다가 아니면 NXP나 이런 업체들이 이 칩셋 미디어의 경영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. 이런 부분을 이 경영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이 업체가 상업펀드가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M&A까지 생각해야 되는 것까지 생각하신다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생각해서 그 주가를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. 적정 주가가 25,000원이라고 해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으면 지금 현재 가격 따블이 한 5만원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. 물론 이거는 인수자가 적정한 인수자가 나타났을 때 얘기입니다. 말 그대로 대기업이 인수한다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좀 잘 쳐주겠죠. 하지만 중소기업이 나와서 인수한다 그러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그렇게 많이 쳐주기는 어려울 겁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칩셋 미디어의 시장과 또 이 칩셋 미디어의 사업 이것들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